홈팀 라이언시티는 세밀한 5-3-2 전술로 안정된 수비 라인을 구축한 뒤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를 공략한다. 안데르송 로페즈는 강력한 결정력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낸다. 람셀라르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연결에서 강점을 보이며 볼을 지켜내는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한다. 한국인 기아 선수 송희영은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시야로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 전개를 가속화한다. 특히 홈에서의 자신감 있는 전개와 수비 안정성은 라이언시티의 가장 큰 무기다. 원정팀 셀랑고르는 3-4-3 전형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지만 원정에서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크리거 모라에스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활약하지만 고립되면 위력이 제한된다. 클러프는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패싱 능력이 있으나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쉽게 실수를 범한다. 알 라아브데는 폭발적인 돌파력을 지녔으나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특히 동남아 팀들이 보여온 전형적인 약점처럼 홈에서는 활발하지만 원정에서는 템포 유지와 압박 회피가 어려워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라이언시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전개 모두에서 셀랑고르를 압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남아 팀들의 전형적 약점인 원정 불안정성이 셀랑고르에게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송희영의 영향력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쪽은 라이언시티가 될 것이다. 홈팀 피셀고베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사코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팀의 공격 템포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공을 지켜내며 이선으로 볼을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해 세트피스뿐 아니라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도 득점 루트를 설계한다. 유르키는 정교한 킥 능력과 날카로운 세트피스 돌파로 유명하며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내는 프리킥은 직접 슈팅으로 곧바로 득점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다. 이데구치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고 압박을 회피하는 데 등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팀의 빌드업을 안정화한다. 피셀고베는 홈에서 세밀한 전진 패스와 빠른 측면 전개로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흔들며 후반에도 세트피스 집중력으로 득점 기회를 계속 만들어낸다. 원정팀 멜버른 시티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카푸토는 박스 안에서 영리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 찬스를 노린다. 코에는 이선에서 기민한 돌파와 순간 가속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장거리 원정에 따른 피로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가르코비치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나 패스 스피드가 둔해질 때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전방 연결이 지체된다. 호주에서 일본까지의 긴 비행과 일정은 선수단 전체의 체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수비가 후반으로 갈수록 느슨해지고 전방 지원 속도까지 감소하면 빌드업 연결이 끊기며 경기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크다. 피셀고베는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유르키의 킥 능력은 멜버른 수비의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오사코와 이데구치가 경기 전체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멜버른 시티는 장거리 원정과 체력 부담 속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셀고베가 홈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방콕 유나이티드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테라실 당다는 노련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라인 브레이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다. 지브코비치는 빠른 스프린트와 강력한 왼발킥으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며 공간이 열릴 때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든다. 블라다는 전방 압박과 볼 운반 능력을 겸비해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높은 점유율과 유기적인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특히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능하다. 테라실 당다의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는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 놓을 핵심 요소로 포백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원정팀 페르반둥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윌리엄은 빠른 돌파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반격의 핵심이 된다. 베르기뉴는 날카로운 킥과 패스 능력으로 공격 전개를 돕지만 압박이 거세질 때 전개가 끊기기 쉽다. 과이조체아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수비 지원을 담당하지만 속도감 있는 전환을 막아내는 데 한계를 보인다. 페르시브 반둥은 수비를 위해 포백을 활용하지만 뒷공간 관리가 느슨해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종종 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고 중원에서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경기 내내 밀릴 수 있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테라실 당다의 날카로운 라인 브레이크와 빠른 전환 속도를 앞세워 포백을 흔들 준비가 충분하다. 페르시브 반둥은 뒷공간 대응과 빌드업 안정성 부족으로 강한 압박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결국 홈과 전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방콕 유나이티드가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상하에서 나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후에는 강력한 피지컬과 공중 경합 능력을 활용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 볼을 이어주는 타깃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옛나리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수 전환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 모두에 기여한다. 팀은 전방 타깃을 축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침투를 활용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싸움 외의 제공권을 살린 위협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특히 홈에서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시작해 상대의 라인을 흔드는 데 능숙하고 중국 슈퍼리그에서 강력한 압박과 직선적 공격으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는 장면이 잦다. 원정팀 울산현대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허율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연계의 장점이 있지만 스피드가 느려 전환 속도에 제약이 있다. 엄원상은 빠른 돌파와 침투가 강점이나 최근 팀 전술 혼란 속에서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승범은 중원에서 빌드업과 볼 운반을 담당하지만 전체적인 팀 구조 불안 속에서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은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시즌 도중 부임한 신태용 감독은 아직 팀을 재정비하지 못했고 선수들은 낯선 전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모습이다. 최근 리그 최하위 대구를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K리그 순위도 강등권 10위까지 내려앉았다. 이 상황에서 울산은 ACL보다 K리그 잔류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로 이번 원정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전급 자원들의 리그 경기 대비를 위해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커 ACL에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하이 선화는 홈 이전과 빠른 전환 공격, 세트피스 활용까지 안정감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울산은 리그 잔류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ACL에선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커 전력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안정성과 경기 동기에서 앞선 상하이 선화가 홈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안디자는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화를 우선시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스몬 알리 F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시도를 하지만 결정력과 속도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테미로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가담을 병행하지만 템포 조율 능력이 부족해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다. 토이로프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무엇보다 최근 안디자는 아시아 무대에서 경기력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홈에서도 안정감 있는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다. 볼 소유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수비 전환 속도 역시 더딘 모습이 반복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흔들린다. 원정팀 아을리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 장악과 빠른 공격 전환을 동시에 노린다. 드락슬러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창의적인 패스와 세밀한 볼 컨트롤로 공격의 템포를 만들어낸다. 모하메드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순간적인 침투에 강점이 있어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페투이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볼을 탈취하고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역습을 전개한다. 특히 아을리는 ACL 아시아 무대에서 원정 포함 승률 데이터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제 경기력 또한 안디전보다 한 단계 위다. 공격 전력은 드락슬러, 모하메드, 페투이를 중심으로 더 폭발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로 상대 수비를 쉽게 흔들 수 있다. 안디자는 홈에서도 흔들리는 수비와 느린 전환으로 인해 상위 레벨 팀을 상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을리는 드락슬러, 모하메드, 페투이를 중심으로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해 안디잔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원정 승률이 높은 팀 특성까지 더하면 이번 경기는 아을리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이스티클롤은 포메이션은 5-4-1이며 잘릴로프는 수비 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지켜내며 역습 전환의 첫 패스를 이어가는 능력이 있다. 카말로프는 중원에서 견고한 수비와 간결한 볼 배급을 동시에 시도하며 필요할 때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투입한다. 주라보에프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과 역습 시 빠른 침투를 병행하지만 공격 전개를 주도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단순하게 볼을 이어주는 스타일이다. 이 팀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를 밀집해 상대의 전진 패스를 봉쇄하는 전형적인 수비 지향팀이다. 주도권을 주기보다는 견고한 라인 유지와 역습 한두 번을 노리는 형태가 핵심이며 빠른 템포의 전개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원정팀 FC고아는 포메이션은 4-4-2이며 시베리오는 박스 안에서 타이밍 좋은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과로체나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탈압박 이후 전방으로 간결한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 티모르는 넓은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바탕으로 공격 전환 시 속도를 살리지만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타입은 아니다. 이 팀 또한 감독의 전술적 성향상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고 견고한 조직력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낸 후 빠른 역습 한두 번을 노리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전방 압박보다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실리적인 운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스티크롤과 FC고아 모두 수비 지향적 운영과 신중한 전환을 선호하며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득점 찬스 자체가 제한적이고 양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전술적 성향이 맞물려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한 경기다.